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15에서 16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FC 대 FC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지난 시즌 하위 스플릿으로 가긴 했지만 7위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켜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본격적인 우승 도전에 나서는 김학범 감독과 함께 우승 경쟁을 노리고 있다. 은퇴한 구자철을 비롯해 헤이스가 광주로 돌아갔고 한종모와 진성욱 등이 팀을 떠났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평이다. 에이스 역할을 할 남태희를 비롯해 박동진과 이창민 등이 베테랑으로 팀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어서 서울은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한 시즌 전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가며 강등의 위험도 있었는데 김기동 감독이 팀의 체질을 잘 바꾼 모습이었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전력에 더 자신을 보이기에 우승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합류한 선수들의 면면이 흥미롭다. 김진수와 정승원, 문선민 등 국대 출신 선수들이 필요한 포지션에 들어오며 울산을 위협할 팀으로 평가받는다. 일류첸코가 떠난 최전방에는 조영욱과 링가드, 사무엘 등이 공격을 이끌 것이다. 이름을 제주 SK로 변경한 홈팀이 첫 승을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하겠지만 서울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기성용과 정승원이 중원에 나서 이창민과 이탈로 남태희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링가드와 조영욱이 활발한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서울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FC서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대전 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지난 시즌 아쉬운 6위에 그쳤다. 최소 4위인의 성적을 노렸는데 스플릿 라운드에서 부진했던 것이 컸다. 그래도 김기동 감독이 떠나고 첫 시즌에 나선 박태하 감독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리 실망할 성적은 아니었다. 아챔 엘리트에서도 16강행이 유력한 상황이고 지난 시즌 컵 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냈다. 이번 시즌 전 정재희와 윤민호 등이 팀을 떠났지만 주축 선수들은 건재하다. 완델손과 조르지, 오베르단 등 외인 트리오 외에도 김인성과 백성동, 김종우 등이 팀에 안정감을 줄 것이다. 이어서 대전은 지난 시즌 소방수 역할을 한 황선홍 감독과 함께 잔류에 성공했다. 전북과 대구 등 전통 강호들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이변이 있었던 시즌인데 8위를 차지했다. 여름에 브라이튼 행이 확정된 윤도영이 양민혁 이후 최고의 아웃풋으로 떠올랐고 마사와 김승대 등도 역할을 했다. 이적 시장에서는 국대 스트라이커인 주민규를 비롯해 센터백 자원인 하창래와 임종은 측면 수비수인 박규현 등을 영입했다. 포항이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중에 가와사키 상대로 아침 일정을 소화했기에 추운 날씨에 선수들이 체력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대전은 이순민과 밥신이 중앙 듀오로 나서 포항의 중원 공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안통과 하창래, 김문환과 박규현 등 정상급 백포의 안정감 있는 수비도 있을 대전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FC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팀을 떠난 주축 선수들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였다. 중앙 미드필더인 정호연이 미네소타로 이적했고 이희균과 허율, 정지용 등이 팀을 떠났다. 입대한 두 연석까지 감안하면 지난 시즌 베스트 전력의 절반이 사라졌다. 그러나 팀 전력의 절반으로 평가받는 이정효 감독과 재계약에 성공했기에 시름을 덜었다. 헤이스가 돌아온 공격진에는 가브리엘이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강현과 박태주는 정호연이 떠난 중원을 지킬 것이다. 이어서 수원FC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았던 김은중 감독과 재계약에 성공하며 이번 시즌도 상위 스플릿 진출을 노린다. 수비진의 잭슨과 아르안, 중원의 엔진인 강상윤과 정승원 등이 팀을 떠났지만 경쟁력 있는 스쿼드라는 평이다. 이용과 최규백 등이 버티는 수비진에는 아반다가 새로운 수비진의 리더로 나설 것이고 안데르손이 이끌 공격진에는 사박과 오프키르, 이준석 등이 힘을 보탤 것이다. 김은중 감독을 지킨 수원FC지만 광주를 원정에서 만나는 개막전 일정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할 것이다.
허율과 백하 등이 떠났지만 이정효 감독과 제외한 헤이스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아사니와 가브리엘이 공격을 주도할 광주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광주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전북현대 대 김천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지난 시즌 충격적인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잔류에 성공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강호인대 감독 교체와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 등이 겹치며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냈다. 때문에 시즌 전 김두현 감독과 작별하고 거스포엣을 새로운 감독으로 영입했다. 또 일본 생활을 마친 송범근이 다시 돌아왔고 김영빈과 콤파뇨 등을 부족한 포지션에 재웠다. 이어서 김천은 지난 시즌 승격팀이었지만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리그 3위를 차지했다. 2위인 강원에 불과 승점 1점 뒤졌고 시즌 내내 우승 경쟁을 했다. 동나이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팀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더블 스쿼드의 위용을 드러냈다. 6월부터는 전역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지만 봄까지는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 이동경과 이동준, 유강현과 김찬의 확실한 공격진이 있고 김봉수와 이진용, 맹성웅 등이 중원을 지킬 것이다. 김천이 이번 시즌에도 우승권 팀들을 괴롭힐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건 사실이다. 이동경과 유강현이 역습을 주도하며 전북 상대로도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송범근의 가세로 수비가 안정을 찾았을 것이고 이승우와 권창훈, 송민규 등이 콤파뇨의 뒤를 지원할 전북 상대로 승점 추가는 쉽지 않다. 한국영과 김진규의 수비적 헌신도 있을 전북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전북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구FC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며 잔류에 성공했다. 어려운 시즌을 보냈고 강등 위험이 컸는데 팀의 정신적 지주인 세징야의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상위 스플릿 진출을 노리며 나선다. 바셀루스가 일본으로 떠났고 이탈로와 고재현, 홍철 등이 팀을 떠났지만 세징야와 에드가 정치인의 최전방 공격진이 건재하고 라마스가 팀에 다시 합류했다. 이어서 강원은 지난 시즌 모든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듯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금은 토트넘에서 퀸즈파크 임대를 간 양민혁의 엄청난 활약이 있긴 했지만 황문기와 김동현, 김희석 등이 역할을 해냈다. 팀과 잡음이 있던 윤정환 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수석 코치인 정경호가 내부 승격을 하며 지도력 공백을 메웠는데 팀을 잘 아는 인물이기에 이번 시즌도 기대가 된다. 홍철과 이유연, 마리오 등이 새롭게 가세한 것이 눈에 띈다. 강원은 지난 시즌 준우승의 주역인 감독을 비롯해 MVP 최종 3인에 올랐던 공격수와 국대 풀백이 모두 팀을 떠났다. 첫 경기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박창현 감독이 오롯이 본인의 팀으로 정비를 마쳤고 홈의 이점을 누릴 대구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세징야와 라마스 등 공격 전개는 물론 마무리도 되는 선수들이 팀의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에드가가 후반 조커 역할을 할 대구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구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울산현대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강원과 김천 등의 추격을 뿌리치며 지난 시즌도 우승을 차지했다. 홍명보 감독이 시즌 중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강팀으로 견인한 김판곤 감독이 소방수 역할을 잘했다. 이번 시즌을 변화가 여럿 있는데 스트라이커인 주민규와 김지현, 수비진의 이명재와 김기 등이 팀을 떠났다. 그래도 광주의 허율과 새로운 외인 공격수 라카바가 합류했고 강상우와 윤종규가 팀에 합류했다. 단, 주중 경기에서 조현우가 부상을 당했기에 서브키퍼가 나서야 한다. 이어서 안양은 지난 시즌 K리그 2부 우승을 차지하며 승격에 성공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K리그 2부의 두 팀이 모두 올라오지 못했기에 유일한 승격팀이 됐다. 그리고 승격 첫 해인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달릴 준비를 마쳤다. 부진했던 니콜라스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모따를 영입했고 중앙 미드필더인 에두아르도와 당당한 체구의 수비수인 토마스 등이 가세했다. 김다솔과 이태희, 김동진과 이창용 등 승격의 주역도 남아있다. K리그 2부 최고의 선수였던 마테우스를 비롯해 득점왕 출신의 모따가 가세한 안양이지만 첫 경기부터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는 건 큰 부담이다.
주장인 이창용을 중심으로 김동진과 토마스 등이 최종 수비진에 나서겠지만 루빅손과 아라비제, 엄원상 등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울산을 90분 내내 막긴 어렵다. 고승범과 정우영의 중원 장악도 있을 홈팀이 개막전을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울산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